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남자친구는 집과 혼수를 둘 다 직접 준비하겠다며 저한테는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자기 집으로 불렀고 저를 위한 선물이 방에 있다고 하길래 방문을 열었는데 기가 막힌 광경에 예비 남편 놈 뺨을 날리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비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선물은 대체 뭐였고 또 그날 예비 시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오래 연애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이 되었을 때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고 서로 양가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 전부터 남자친구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깝게 지냈는데요. 저 역시 한두 번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도 나랑 비슷하게 모았으면 우리 서울 변두리 쪽으로는 전세 얻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런가? 우리 회사 근처로는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고 거리가 좀 있어도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말해줬는데 저와 비슷하게 모았더라고요. 둘이 합치면 전세는 충분히 얻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도움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만 결혼 준비를 해보자는 얘기까지 했죠. 둘이 모은 돈으로 투룸 전세를 얻고 혼수는 제가 자취하며 쓰던 물건들을 가져오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새로 구입하고요. 저는 집이 지방이라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혼자 집을 얻어 살았는데 그때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서랍장 같은 부피가 작은 것들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사실 버리기엔 아깝고 남자친구도 결혼해서 계속 써도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지방에서 부모님이 미리 올라오셨습니다. 원래 저를 보러 그동안 자주 서울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상견례도 해야 하니 미리 오셨습니다. 정말 알아서 하겠다고? 네, 모은 돈으로도 충분하고 안 되면 대출 받아야죠. 친구들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더라도 큰 돈은 아니니까 둘이 벌어서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으나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저와 남자친구가 양가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다행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습니다. 애들이 결혼해서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것도 일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하는 건데 저희가 뭔가 바라면 안 되잖아요. 예비 시댁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했다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저희 둘이 얘기한 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견례 이후에 터졌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집에 몇 번 갔었는데 항상 빈손인 적은 없었습니다. 두 손 가득은 아니어도 꼭 뭔가를 챙겨갔죠. 부모님도 남의 집에 갈 땐 빈손은 안 된다고 하셨기에 이 부분을 늘 신경 썼는데요. 이날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하나 사서 갔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이러시더군요.
저번에도 뭘 바리바리 싸우더니 이번에도 뭘 가지고 왔어? 내가 그냥 편하게 오라고 했잖아. 그래도요. 그리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이거야? 이거 비슷한 게 우리 집에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지 그랬어? 엄마. 왜? 이왕이면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게 더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이날 남친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사온 선물인데 고맙다 소리는 안 하셔도 돈으로 달라는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암튼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가 남친 어머님의 생신이었는데 사달라는 게 정확히 있으셨고 가격대 상관없이 바라시니 저로서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러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는데 그게 쉽나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라 싫다고 할 수도 없었고 생신 선물이라 결국 남자친구와 보태서 원하시던 지갑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남자친구를 만나 커피 한잔하며 얘기를 하다가 남친 어머니가 뭔가를 또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남친 어머니께서 쉬골리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선물을 사다 달라고 하셨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런 명품은 나도 사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돈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미치겠어. 면세점에서 사더라도 그 브랜드는 엄청 비싼데 가격대도 말씀드렸어?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말씀드렸지.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렸고 그런데 우리 결혼하는데 딱히 해오는 거 없으니까 신혼여행 선물로 이 정도 요구하는 건 괜찮지 않냐고 하시네. 남친 어머니께서 요구하신 건 로고만 봐도 알만한 고가의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가방은 물론 아버님 가방까지 요구하셨습니다. 핸드백 하나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정말 비싼 브랜드였는데 차라리 예단하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길래 남자친구도 혹시 같은 생각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도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자기한테 전화해서 사달라고 해도 딱 잘라서 거절해. 내가 자기한테 전화 가지 않게 하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 거야.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명품백 요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집에서 얘기를 잘 끝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하나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는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 주로 주말에 아침부터 만나서 집을 보러 다니거나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예식장을 보러 다니곤 했는데 이날도 저는 남친과 일찍 만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먹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교통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교통비랑 식단은 못 해주시겠다고 하시네. 직접 전화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너 만난다고 했더니 얘기하고 오라고 하셔서 지금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너네 하객이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집이 지방이라 저희 부모님은 원래 결혼식을 지방에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자친구가 둘 다 직장이 서울이고 요즘은 꼭 여자 쪽에서 식장을 잡는 게 아니라 교통편이 좋고 밥 마시는 곳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도 서울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날 이 얘기를 했었는데 남친 어머니께서 먼저 교통비 얘기를 꺼내셨죠. 아니 그럼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셔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 대절비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버스 안에서 손님들이 드실 음식도 준비하고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저희 집에서는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알아서 할 생각이어서 상견례 날에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그게 아니죠. 멀리서 오시는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결국 저희 손님이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절했음에도 계속 해주신다고 하기에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날 밥 먹다 말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니네 손님 우리 손님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든 나누며 알아서 하라고 하니 듣는 내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변에 좀 물어보셨나 봐.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 하객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안 해줘도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은영이 네가 알아서 좀 잘 말씀드려. 알았지?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는데 먼저 해준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니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와 밥도 끝까지 다 먹고 기분 좋게 헤어져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부모님은 그래도 자기 손님이니 남자친구 집에서 해주신다고 해도 음식만큼은 직접 신경 써서 준비하고 싶으셔서 알아보고 계셨다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차피 부담이 좀 됐어. 음식은 여기서 따로 알아보고 있었고. 그랬어?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엄마랑 아빠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괜히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하셔서 저도 더는 이 얘기를 남자친구 앞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단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예단과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데 둘이 가진 돈을 올인하기로 했고 그래서 결혼 비용을 최소화해서 쓸데없는 지출은 하지 않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견례 때 다 말한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니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결국 저희는 사귀면서 이날 가장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오빠, 우리 예단이나 예물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생략하기로 했잖아. 예물은 반지만 나눠 끼고 다른 건 살면서 하나씩 장만하기로 해놓고. 아니, 그러기로 한 건 맞는데.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저번에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버스 대절까지. 나 솔직히 기분 별로였는데도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이번엔 예단이야? 아버지가 그래도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예단은 해야 하지 않냐고 하셨단 말이야. 나도 자기랑 생각이 같은 건 알고 있지?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데 난들 어떡하냐?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버스 문제도 그렇고 처음엔 말한 것과 달리 계속 말을 바꾸니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나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빠네만 보는 눈 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도 보는 눈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받을 거 받을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때 감정적이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로 생략하기로 해놓고 남자친구 집에서 자꾸만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 저도 저렇게 말해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어이없게도 아니, 너 왜 말을 바꾸냐? 너 이렇게 나오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계속 말 바꾼 게 누군데 그래? 참나. 결국 이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귀는 동안 싸운 적도 많았지만 심각하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한창 좋다고 말할 땐 주말에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주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뭐든 저한테 맞춰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많았는지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 손해라고 느끼나 싶을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아지니 얄밉기도 하고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니, 은영아.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뭐? 다시 생각해보자고?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건 왜 그랬고 저건 왜 그랬는지 저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저 둘러대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렸습니다. 은영아, 원래 연애랑 결혼은 달라. 결혼은 원래 여자가 남자 쪽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았고 제가 왜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하니 그래서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어? 이러는데 이 말도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네가 이제 와서 어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죠. 오빠는 내가 파혼 못할 줄 아나 봐? 그랬더니 남자친구 표정이 확 굳어졌는데 정말이지 이렇게 결혼해서는 절대 행복할 리 없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어디서 결혼 전에 기선제압을 하라는 헛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쾌했던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결혼 준비단 진행은 올스톱이야. 뭐? 올스톱? 먼저 갈게. 사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결혼은 못한다고 끝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만나온 남자친구는 개념도 있고 저를 배려해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아니 그렇게 믿었기에 단칼에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 감정이 칼로 자르듯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도 문자도 참 많이 왔지만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버렸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남자친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날짜가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기도 했고 알아보기만 했지 식장이나 드레스나 집이나 계약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끝낼 거면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내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연락도 없이 남자친구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좀 아까. 그런데 왜 전화도 안 하고 못 마주쳤으면 어쩔 뻔했어? 전화하면 네가 안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일찍 일 마치고 왔지? 잠깐 시간 돼? 할 얘기가 있는데. 해. 여기서는 좀 그런데. 그럼 커피 한잔 할까? 그래서 저희는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자리에 앉아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일단 사과부터 할게.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내가 다 실수한 것 같아. 나한테 실망 많이 했지? 결혼해서도 난 너한테 더 잘하고 살 거라고 다짐했는데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서로 다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부모님이 여기저기서 얘기 듣고 오신 게 많아서 내가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도 순간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렸던 것 같아. 미안해, 은영아. 이렇게 말해주니 뭔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그랬거든요. 뭐든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날도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면서 생각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자. 어? 내가 다른 말 안 할게. 정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 말 믿어줄 건데?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뭐 하는 거야? 빨리 똑바로 앉아. 난 뭐든 할 수 있어. 네가 생각만 바꿔준다면. 엄마한테 우리 예단 예물 절대 하는 거 없을 거라고 못 박았어.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비싼 명품 선물 사오라는 말씀도 안 하시겠대. 엄마도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바른 것 같다고 하셨다고. 어머님이 정말로 그러셨어? 그렇다니까. 엄마가 은영이 네 얼굴 어떻게 보냐고까지 하셨어. 엄마도 주변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셨던 거야. 그러니까 생각 돌려주라. 어? 이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사과할 때 진심인 것 같았고 남친 부모님도 다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셔서 저도 결국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발품 팔아가며 식장도 알아보고 필요한 가구나 가전도 보러 다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원래 다 한 번씩은 크게 싸운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예외 없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은 같이 해야지. 글쎄 이미 엄마랑 아빠랑 다 얘기 끝냈어. 무슨 돈으로 집을 얻을 건데? 우리 둘이 모은 돈 합쳐도 전세 얻기 빠듯한데 집을 산다고? 아이 글쎄 나만 믿어. 그러니까 집이랑 혼수 둘 다 내가 다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 넌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오빠 혹시 뭐?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뭐? 간만에 은영이 너 덕분에 좀 웃었다. 로또는 무슨 그런 거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왜 또 누가 그랬어? 남자가 집 해야 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혼수도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나도 결혼할 때 쓰려고 모은 돈 있는데 왜 글쎄. 오빠 한번 믿어보라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길래 정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는 저도 같이 준비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랬어요. 같이 준비하자고. 서울에 집 얻는 거 한두 푼 아닌 거 잘 알 텐데 혹시 집 보러 가자고 하면은 가서 잘 알아봐. 필요한 살림살이도 같이 준비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원래 평일에는 둘 다 회사를 다니니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만나서 평소와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집이며 가구랑 가전 보러 가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정말 혼자 다 준비하려고 하는 건지 싶었던 저는 결국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 보러 다녀야 하는데 요즘 통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 은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딱 일주일만. 일주일? 일주일이면 될 것 같거든. 대체 뭐가 된다는 건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금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영아, 회사야? 회사지. 오늘 퇴근하고 만나자.
너한테 보여줄 게 있거든. 보여줄 거? 처음에는 신혼집을 알아본 건가 싶었습니다. 혼자 열심히 알아보고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와. 오빠네 집으로? 그래, 뭐 알았어. 그럼 이따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래, 이따 보자.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내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과연 뭘까 싶어서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암튼 퇴근 후 저는 바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자친구와 통화했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밝았고 심지어 낮에 통화했을 때보다 한껏 더 업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은영아! 오빠, 나와 있었네? 차는 안 막혔고? 괜찮았어. 그런데 나한테 보여줄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신났어?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너도 무진장 좋아할 거라고. 그래? 생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이 무슨 기념일도 아니고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남친 어머니 역시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영이 왔어? 네. 어여 들어가 봐. 어여. 실은 내가 저 방에 널 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선물? 진짜 좋아할 거야. 남자친구가 쓰던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제 눈을 가렸습니다. 눈은 왜? 에이, 그래도 서프라이즈인데 완벽하게 놀라게 해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눈을 가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두 손을 옆으로 치웠고 눈을 떴더니 기가 막힌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남친의 말을 들은 저는 남자친구 뺨을 날리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짜잔! 오빠 방이 좀 달라졌네? 전에 쓰던 가구는 다 버린 거야?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신혼가구로 쓰냐? 뭐? 신혼가구? 남자친구가 본인이 쓰던 방에 준비한 건 바로 신혼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은 예비 시댁이 되는 거였죠. 여기가 우리 신혼방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랬잖아. 집이랑 혼수는 내가 다 준비한다고. 이거 봐봐. 옷장이랑 침대랑 또 너 집에 와서도 일한다고 해서 책상에 노트북까지 싹 다 준비했어. 완벽하지? 화장대는 여기 이건데 이렇게 의자가 숨어 있어서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완전...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오빠가 말한 신혼집은 여기고 우리가 결혼해서 살 곳이 오빠가 쓰던 방이라고? 딱 봐도 가구는 새로 장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깔끔해 보이긴 했으나 그냥 대충 봐도 중고였죠. 뭐 살림살이는 제가 혼자 살면서 쓰던 가구나 가전도 가져올 생각이어서 중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어이없어 하는 제 뒤로 남친 부모님도 서 계셨는데 저만 빼고 셋이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아? 오빠, 이건 아니지. 내 말을 들어봐. 지금 신혼집 새로 얻으려면 대출은 받을 수밖에 없어. 맞다. 나도 알아봤어. 그런데 난 내 자식이 은행권 대출 끼는 거 싫다. 그거 갚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여럿 봤다고. 저랑 오빠랑 모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전세는 얻을 수 있어요. 모은 돈으로 어떻게 집을 얻어?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말한 건 거짓말이었죠. 그건 미안해. 그런데 이 오빠가 모은 돈이 없다고 하면 괜히 모양새도 좀 그렇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일단 내 말을 들어봐. 여기서 우리 결혼 생활 시작하면 좋은 게 더 많다니까. 우리가 따로 집을 얻어 살게 되면 대출은 필수인데 대출 없어도 되니까 좋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면 제사를 제때 못 챙길 수 있잖아. 회사 근처에 집 얻으면 여기까지 오는 게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데 같이 살면 제사 안 빠져도 되고 좋지. 어디 그뿐이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해서도 자주 얼굴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같이 살면 그 문제도 해결되잖아. 매일 얼굴 보고 살면 따로 시간 내서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좀 좋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살림 합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겠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합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총수 말대로 해. 우리는 며느리 부려먹는 그런 시부모 아니다. 시집살이 그딴 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정말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저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방에서 나가셨는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합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하는 식은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참,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네가 모았다는 결혼자금 말이야. 그중에서 집 얻을 돈은 따로 빼놨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돈은 우리 엄마한테 주면 돼. 뭐? 아니 그럼 이렇게 다 준비된 집에 정말 몸만 오려고 했어? 나도 이렇게 신혼방 꾸미는데도 돈 들었는데 그 돈으로 신혼집 해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주라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저는 결국 남자친구 뺨을 때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급하게 뛰어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나왔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따라오지 마. 아니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고? 그걸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시집살이 없을 거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해? 그래, 네가 놀란 거 나도 이해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내 얼굴에 손을 대냐?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아,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아까는 부모님 계셔서 말 못했는데 우리 집에서 살면 이 집 네 명의로 해줄게. 어? 언젠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 차지가 될 건데 그때 내가 내 명의가 아닌 네 명의로 해준다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살림 다 해놓으실 텐데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리고 쭉 같이 살다가 저 집 너한테 준다는데 네가 지금 모은 돈 엄마한테 주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 이날 저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얼마나 자주 가야 하길래 같이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나와? 엄마랑 아버지는 적어도 한 달에 2-3번은 오길 바라셔. 저는 결혼 후 시댁 방문 횟수를 굳이 정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명절이나 그 외 경조사 때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방문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의무적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가기 싫을 때가 오겠다 생각했고요. 한 달에 2번을 가든 2달에 1번을 가든 상황에 따라 맞춰서 방문하면 되는 거지 횟수가 중요해? 그래도 한 달에 1번은 가야지. 물론 따로 산다면. 그런데 한 집에 살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따로 살게 되면 우린 부부니까 너랑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런데 네가 분명 부담스러울 게 뻔하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되는 거지 나를 꼭 데려가야 해? 나 혼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저는 시간과 상황이 맞을 때 방문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식으로 횟수를 정해놓은 그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같이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은영이 네 말대로 우리가 대출받아서 신혼집을 따로 얻었다고 쳐. 그럼 너만 힘들어.
처음에 우리 엄마도 결혼하고 한 달에 2번은 오라고 하셨고 만약 우리가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온다고 하면 신혼집으로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 너 그거 싫잖아. 난 오빠가 우리 집에 잘하길 바라지 않아. 강요한 적도 없고 우리 집에 몇 번을 가든 상관 안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오빠가 그랬지? 결혼하고 생활비 빼고는 돈 관리 각자 하자고. 나도 동의했고 오빠네 집에 용돈을 드리든 선물을 드리든 여행을 보내드리든 오빠 낳아주신 부모님께 오빠가 효도하겠다는데 안 말려. 내 눈치 안 보고 시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선물 사드리는 거 난 좋아. 서로 각자 집에 자기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며느리 도리를 따지는 거야? 지금 오빠가 말한 조건대로 우리 집에 똑같이 한다고 하면 오빠는 좋아? 아니, 그건 상황이 좀 다르지. 처가는 서울이 아니잖아.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솔직히 결혼을 하면 네가 우리 집에 조금은 희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희생? 원래 결혼이 그런 거잖아. 어느 한쪽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대체 왜 싫다는 거야? 정말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파혼을 고민했을 때가 기회였나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의 사과를 괜히 받아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너무나 뻔뻔했고 결혼하면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면 내가 설득할게. 뭘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설득할 건데? 지금 나도 설득 못 시키면서? 은영아, 여태 내가 한 말 어디로 들었어? 나중 되면 내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라니까. 내가 자기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릴게. 요즘 대출 없이 결혼하는 거 어렵잖아. 그런데 우리는 대출 전혀 안 받을 거고 너 시집살이 시키는 일도 없을 거고 그 집 너한테 주는 것도 약속한다고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예비 신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진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상견례하고 나서도 따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저와 사이가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알아서 종종 안부 문자 보내며 지냈고 막상 만나면 얘기도 서로 많이 하는 그런 사이였죠. 남친 어머니와 남친 누나의 관계를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던 터라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어? 오빠 말대로 하자고. 대신 오빠가 우리 부모님 설득시켜. 알았어. 그건 당연히 내가 자신 있지. 나한테 맡기라니까. 그리고 방금 나한테 한 말 다 지킨다는 조건이야. 당연하지. 저는 이날 집으로 오는 길에 남자친구 누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했죠. 시간 끌 거 없이 빨리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바로 다음 날 만났습니다. 은영아! 언니, 잘 지내셨어요? 결혼을 약속했으니 형님 올케라는 호칭을 써야 하지만 예비 신우는 아직 부담스럽다며 결혼 전까지는 편하게 이름을 불렀고 저한테는 언니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호칭이야 차차 바꾸면 되는 거라면서 말이죠.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네, 집 알아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해결됐어요. 정말? 잘 됐네. 어디? 회사 근처를 알아봤어? 아니요, 오빠네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얘기 못 들으셨어요? 내가 뭐 엄마랑 통화하나? 예비 시모와 신우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사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들은 얘기도 있고 눈치껏 사이가 어떤지 알고 있었죠. 예비 신우가 결혼할 당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자식들 이만큼 키웠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면서 혼자 힘으로 결혼하라고 했다지만 예비 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라고 차별한다는 것을요.
특히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사는데 돈이 급해서 예비 시모에게 부탁했을 때 결혼했으면 끝이라고 돈 못 준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무지 서운했다고 예전에 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비 신우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거였고 그동안의 일을 자연스레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산다는 거야? 네, 그러게 됐어요. 오빠가 그러자고 하네요. 돈도 아끼고 좋지 않냐고 하면서. 이날 예비 신우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 모시고 살게 되면 재산은 아들 며느리가 받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실은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그 집 저희 명의가 될 텐데 괜히 대출받아 무리해서 집 사지 말고 편하게 그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럼 나는? 네? 아들만 자식이야? 나도 자식인데 당연히 그 집 집은 나한테도 있는 거잖아. 절대 안 돼. 아니 뭐가 안 된다는 건데요? 엄마 아빠 모시고 그 집에서 사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이날 남자친구 누나는 제가 예비시댁에 들어가 사는 걸 결사반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디 가시게요? 우리 집! 그 집 종수한테 다 넘어가는 꼴 나 못 봐. 내가 살면서 종수랑 차별받으며 산 것도 억울한데 친손주 아니라고 내 새끼들 엄마 아빠가 용돈 준 적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종수는 아들이라고 부족한 거 없이 키운 거. 그거 억울해서라도 내 집은 받아내고 말 거야. 이날 저는 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누나가 제 손을 잡고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며 저더러 똑똑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비시댁으로 갔습니다. 누나, 이 시간에 어쩐 일... 운영아, 네가 왜... 엄마 어디 있어? 아빠는? 남자친구 누나의 목소리가 워낙에 커서인지 방에 계시던 남자친구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너 이 시간에 왜 왔어? 애들은? 엄마, 얘네 결혼하면 여기 들어와 살기로 했다며? 그래, 그런데 왜? 그럼 이 집 종수 주는 거야? 이날 남자친구는 제 옆으로 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전부터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오늘 만났는데 신혼집 얘기 묻길래 들어가 산다고 했지. 아, 그랬어?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 그건 아니지. 어차피 누나도 알게 될 일이니까. 왜 말을 못해?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한테 집 주는 거냐고. 아니 주긴 뭘 줘?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얘기가 다르지?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가 모은 돈 중에서 집 얻으려고 했던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들어와 살면 이 집 명의 제 명의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뭐야? 아니 단독명이란 말이야? 네. 오빠가 말 좀 해봐.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 아니 엄마 그게...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내 돈 주고 이 집 받는 거니까 싸게 먹히는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세상에... 뭐? 아들 딸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이 집을 준다고? 절대 안 돼! 법대로 하면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는 거 몰라? 어이없네 진짜. 야 박종수, 너 여기 들어와 살 생각 하지 마라. 이날 남자친구 누나는 그간 차별받고 산 게 억울해서 절대 그 꼴 못 본다고 법적 지분을 받아야겠다고 각서라도 써달라고 아예 거실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빠, 나랑 한 약속하고 다르네? 아니 은영아, 우리는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싫어. 나도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 보고 갈래. 종수야, 너 말을 어떻게 한 거야? 이 집을 왜 내가 은영이한테 주냐?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네 들어와 살면 은영이가 모아둔 돈 나한테 준다고 했지?
그래서 살림만 좀 해주면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더러 그 돈 받고 이 집 내주라는 거냐? 엄마, 어차피 이 집 저 주실 거잖아요. 세상에, 나랑 네 아버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 집 너한테 미리 주면 우리 노후는. 주변에 보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미리 주고 버림받는 부모 많더라.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럴 거면 나가 살아. 대신에 결혼해서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집에 와서 인사하고 제사 빠지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예단도 원래대로 다 해. 돈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듣고 다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받을 거 받아야겠다. 죄송하지만 그런 결혼 못하겠네요. 은영아, 약속 지키는 조건으로 오빠 말대로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이러면 나도 결혼 못해. 파혼이라고. 이날 저는 파혼 통보를 하고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뒤에서 남친 누나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놓고 나 몰래 종사한테 집 주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옛날부터 그랬잖아. 나 몰래 나 없을 때 종사한테만 맛있는 거 몰래 주고 용돈 주고. 빨리 각서 써줘. 공주까지 받아야겠으니까. 이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또 마음대로 회사 앞에 찾아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나왔더니 혼자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에 너무 보기 싫어서 빠른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봤는지 뒤따라왔습니다. 은영아, 나 못 봤어? 왜 왔어? 우리 끝났잖아. 그건 네 생각이지. 난 끝낸 적 없어. 우리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자. 어? 약속? 나랑 약속하긴 했어? 혼자 다 깨놓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자는 말 안 할게. 말은 바로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하겠지. 어쨌든 우리 원래 집 얻어서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게 네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약속을 밥 먹듯이 깨는 너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냐? 그리고 그때 니네 엄마가 그러던데 내가 돈 주고 니네 집 들어가 사는 거 아니면 예단 해오라고. 쉬는 갔다 와서 명품백 사오는 것도 하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너랑 결혼해야 하는데? 미쳤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더라. 나랑 한 약속이 그렇게 우스웠냐? 그리고 내가 분명 말했지? 나한테 한 말 다 지킨다는 조건으로 우리 부모님 설득하기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상견례 때 했던 말 하나도 못 지키게 됐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돈 모아둔 거 있다고 거짓말해. 어떻게든 자기 부모 모시게 하고 나한테 효도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돈 아끼는 거라고 어이없는 말이나 늘어놓는 사람 내가 뭘 믿고 결혼하냐? 우리 집 명의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야, 애초에 니네 집 욕심도 안 났어. 누가 그 집 달라고 했어? 너 혼자 다 가져. 그리고 네 조건 다 맞춰서 결혼할 사람 다시 찾아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버스가 곧 도착하자 급하게 타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제 가방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나랑 얘기 끝내고 가, 어? 나 뭐 하는 거야? 못 나! 저는 남자친구 팔을 억지로 떼어 놓으려 했고 제 뒤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밀면서 남자친구는 결국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문은 닫혔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넘어진 게 쪽팔렸는지 재빨리 일어나서 급하게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이날 있었던 일을 바로 집에 알렸고 부모님은 제가 걱정된다며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와 계신 줄 몰랐던 남친은 그렇게 제 앞에서 부모님 설득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가 문을 열어준 아빠를 마주하고 크게 놀랐는데요. 아버님, 자네 잘 왔네. 내가 전화해도 안 받던데 어디 내 딸한... 아니 그게요. 아내 은영이 없나요? 내 딸하고 헤어진 거 아니었나? 혼자 사는 내 딸 집에 찾아와서 문을 이렇게 쾅쾅 두드리면 돼?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버님, 일단 놓고 말씀을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절대 그냥 안 보내. 여보, 경찰에 전화부터 해. 경찰이라는 말에 크게 놀랐는지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멱살을 잡혔지만 외투를 벗어놓고는 계단으로 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집 근처는 물론 회사 근처에서도 남자친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정말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요.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끝난 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로 끝났지만 헤어진 전 남친은 여전히 집에서 고통받고 지내고 있었어요. 지인을 통해 전해 듣기론 그 집은 여전히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집을 가지고 남매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유일한 재산인 집 가지고 벌써부터 싸우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특히 전 남친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다시 누구를 만난다 해도 결혼은 쉽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전 남친 누나가 반대하니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저는 그렇게 전 남친과 끝을 내고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다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다고 알렸다가 취소됐다고 전화를 돌리는 게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도 제 사정을 알고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덕분에 잘 이겨냈죠. 앞으로 제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제 인생 잘 살다 보면 언젠가 지금보다 더 좋은 날도 분명 오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